안녕하세요. 당신에게 마음의 양식을 당마양의 아나운서 이다은입니다. 11월도 이제 벌써 끝이 났는데요. 날씨가 추워진 만큼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 방송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없던 추리소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추리소설로 유명한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붉은 손가락 시작할게요. 바로 가? 야, 우리 그러면 벌칙 안 하는 대신 뭐 댓글 달면 뭐 상품권 보내주기 이런 거 할래? 네, 그거 댓글 안 달. 이 책은 신기하게 먼저 범인을 알려주고 시작하죠. 이 책의 주인공은 아내 아에코, 아들 나오미,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사는 마에하라 아키오와 어느 날 빨리 집에 돌아오라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가 싶어 귀가한 그의 앞에서 어린 소녀의 시체 한 구가 놓여 있었죠. 범인은 그의 아들 나오미였답니다. 평소 참을성이 부족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들이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키오는 당장 경찰에 자수하고자 아내를 설득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반대합니다. 결국 아키오의 소녀는 왜 이래? 결국 아키오는 소녀의 시체를 근처 공원 화장실에 유기합니다. 그는 소녀의 옷에 묻은 그의 정원의 잔디들을 다 떼어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언젠가는 경찰이 자신의 집에 찾아올 거라는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과 아들의 평판까지 생각할 때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결국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연행되는 어머니의 물건을 챙기던 중 아키오는 어머니의 보물이 자신의 사진이 가득한 앨범이라는 것을 하루미의 이야기로 알게 됩니다.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아키오는 진짜 범인은 자기 아들 나오미라고 하며 아들의 미래를 위해 치매 걸린 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사실대로 실토했어요. 예상치 못한 사실에 마스미야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가가는 태어나기만 합니다. 사실 가가는 진작부터 진짜 범인은 나오미라는 것을 알고 아키오가 자백하도록 유도해온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키오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 마사에의 치매는 눈속임이었고 동생인 하루미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따로 사는 여동생도 아는 걸 어째서 한 집에 사는 자신은 몰랐는지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며 느끼게 됩니다. 아키오는 육아와 집안일을 모두 아내에게만 떠넘기고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앞에서 아키오는 아내와 대놓고 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모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집을 찾아온 가가에게 일부러 시체 은폐에 사용된 장갑을 보여주고 하루미에게 어머니는 립스틱으로 장난치는 것을 좋아해서 늘 손가락이 붉다. 즉, 어머니가 여자아이를 죽였다면 아이의 몸에 립스틱이 묻어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형사들에게 흘리도록 해서 아키오의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고만 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었지만 마사에가 바란 건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모른 채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범죄 행각이 들통난 나오미는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상적이나 속은 골물대로 골마있는 한 가정에 들이닥친 살인사건을 소재로 하여 노령화 사회, 핵가족 사회, 그리고 세대 간의 단절을 이루고 있는 현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잘 묘사해낸 작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이 소설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모성애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간이 된다면 꼭 이 소설이 아니어도 히가시노게이고 작가의 소설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시간이 금방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장마야 어떠셨나요? 마음의 양식이 풍부해졌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